여러분,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딜까요?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957명 나왔는데 205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는 1,500만 명, 0.2%입니다.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노벨상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비결이 뭘까요? 네, 저는 유대인의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럼 노벨상의 23%를 차지한 유대인들의 IQ는 얼마나 될까? 96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노벨상을 23% 가까이 다 받았을까? 제가 발견한 단어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후츠파란 단어입니다. 이 후츠파를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위아래 구분 없이 동등하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윗사람을 의식하면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는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 이것이 인구수가 많지도 않고 머리가 좋지도 않지만은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유대인들이 21세기에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번 인포멀리티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걸 형식 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만큼 처절하게 형식 타파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에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장군이 합니다. 이 정도로 처절하게 위아래 구분 없이 정말 철저하게 평등을 이룬 나라. 여러분, 위아래가 엄격한 사회에서 창의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수평적인 데서 창의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신입사원이 첫 출근한 그날 바로 회장실에 쫓아갑니다. 이 회사 하루 근무해 봤더니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다. 이게 후츠파 정신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제1번의 덕목이 informality, 형식 타파입니다.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의 두 번째 덕목이 질문의 권리입니다. 질문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냥 질문이 나한테 떨어져서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은 나의 권리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갔다 오면 엄마가 맨 먼저 묻는 게 뭐죠?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한동안 말을 못합니다. 왜? 선생님께 배운 게 없거든요. 친구들끼리 치열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엄마가 대뜸 오늘 뭘 배웠니? 하면은 답을 못하죠. 그러나 대신에 엄마가 오늘 뭘 질문했니? 라고 물어보면 신나서 조잘조잘 얘기를 많이 하죠. 이스라엘 교육은 이제 너희들이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이런 교육으로 가는 것은 어려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익숙해진 그런 교육이고 그것이 학교 교육으로 바로 연장이 돼 있고 회사에서도 토론과 질문이 열려있는 그런 환경에서 창의력이 샘솟는다. 여러분, 토론과 질문이 억압된 사회, 토론과 질문이 열려있는 사회, 어디서 더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역시 질문은 이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권리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매시업, 서로 섞인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처럼
서로 이질적인 문화, 이질적인 조직, 이질적인 전공, 이질적인 학문이 잘 섞이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캠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만한 카메라인데 이거를 삼키게 되면은 목구멍에서부터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8시간 동안 매 10초마다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진을 분석하게 되면은 우리는 내시경 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소화기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무기를 만드는 신랑과 생화학을 하는 의사였던 부인이 만나서 신혼여행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입니다. 미사일 앞에는 광학 렌즈가 붙어 있죠. 이거를 소형화해서 거기다가 인체에다 집어넣어서 의료진과 같이 개발해서 인체에다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어 나와서 그거를 분석하는 기술을 연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생명과학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 생명과학을 만드는 벤처 사업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업의 출발은 의사, 약사가 아니라 전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잘하는 자가 이 신호처리 기술을 통해서 의학과 접목을 했을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기공학 기술자와 의료 기술자가 한꺼번에 섞여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현재 생명과학 넘버원을 만든 이스라엘의 원천입니다. 유대인들은 너, 나 구분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한 군데서 토론하고 섞어서 만드는 것들 귀재입니다. 이 부분이 매숍이라는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유대인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 네 번째 요소입니다. 리스크 테이킹, 위험 감수라는 뜻이죠. 인간은 누구나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힘을 갖게 하는 힘이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위험에 도전하라. 우리가 보통 창업하다, 젊은이들이여 이제 네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봐라. 창업은 어마어마한 위험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창업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습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창업에 도전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Our Crowd라는 이스라엘 펀드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펀드를 만든 다음에 그 펀드를 가지고 많은 창업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Our Crowd는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일단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은 몇만 불 정도는 즉각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일단 아이디어가 있다면 집어넣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의 살점을 더 보태가지고 더 좋은 요리로 만들어 오면은 그 더 좋은 요리를 내가 더 살점을 붙여서 부가가치를 키워나가는 이런 시스템. 역시 경제의 혈액은 금융이죠. 유대인의 도전 정신에 그 금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매숍, 서로 섞이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도전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후츠파라는 국민성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이라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은 그냥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목표 지향적인 의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돔 얘기를 아마 제가 들려드렸을 텐데 아이언돔이라는 아이디어, 젊은 여학생 히브리 대학교의 2년차 여름방학 과제에서 아이언돔이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거리, 불과 몇십 초 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탐지를 해서 더 빠른 속도로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일단 내서 좋은 학점을 받았지만은 정부에서 너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로 반영을 안 해줍니다. A학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걸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어. 민간 모금 운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정부에 반영해 주기를 요구를 하죠. 결국 반영이 돼서 미국이 2억 달러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어냈죠. 역시 좋은 상상을 상상으로 그치는 아이디어 데코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흔적을 남기겠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이 순간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나 남기고 간다라는 생각. 이거를 티쿤 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쿤 바꾸다는 뜻이고요. 올람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를 바꾸자.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영어로 하면은 make the world as a better place. 이스라엘의 목표 지향이라는 관점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좋은 학점을 받는다랄지 좋은 평가를 받는다랄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실용적인, 이걸 통해서 정말 세상을 바꾸고 나는 거기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후츠바라는 도전 정신, 그 6번째 티네스티, 끈질김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간, 그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건설할 거야 라는 꿈을 잃지 않았죠. 끈질김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히 끈질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에 집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대통령의 유지에 의해서 유일하게 한 대학에서, 우리로 카이스트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대학에서 우주 프로젝트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테크니온 대학에서 시작한 우주 프로젝트가 단 한 번 만에 우주로 로켓을 발사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은 우주를 향한 도전을 시작을 했고, 금년 4월에 세계 3번째로 달 탐사선을 달에 보내도록 돼 있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이스라엘의 로켓이, 달 탐사선이 달에 도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달 탐사 불과 4분 전에 추락하는 바람에 지난 4월에 달 탐사선이 달에 착륙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추락한 바로 1시간 후에 이스라엘에서 다시 전 언론에 브리핑을 합니다. 2년 후에 다시 도전하겠다. 즉각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끈질김 하나로 끝까지 파고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처음 이스라엘이 독립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죠. 2000년 만에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건설했으니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하고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적어도 한 방의 주먹은 필요하다 해서 디모나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사막 밑에다가 원자핵 시설을 갖췄죠. 이스라엘은 현재 원자핵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는 당연히 이스라엘은 원자핵을 갖고 있을 거야. 소위 말해서 핵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 원자핵을 갖게 되는 이후로 매파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노벨 평화상을 이스라엘이 갖기도 했죠. 역시 이 나라의 원천은 끈질김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츠파 정신에 담겨 있는 7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나라는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울에다 올립니다. 근데 저울은 눈금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해서 저울에 올렸는데 눈금이 건설적인 실패로 옮아가는 순간 이 실패는 성공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게 되죠. 훈장과 똑같은, 실패가 바로 훈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내가 건설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했을 때 실패했다면 용납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엔테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에서 출발한 에어 프랑스 항공기가 파리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에서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돼서 프랑스,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수도 엔테베로 납치가 돼갑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3분의 2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이 조건을 걸죠. 현재 이스라엘에 석방돼 있는 아랍계 인사들 다 풀어내라. 안 그러면은 앞으로 3일 후에 인질을 한 명씩 죽이겠다. 거기서 인질을 구출해오기라는 거의 불가능이다. 내각에서 전부 반대했습니다. 인질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자.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시몬 페레스 장관이 유일하게 반대합니다.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엘리트 20명을 뽑아냅니다. 이 20명에게 3,500km 거리에 있는 인질 150명 정도 되는 인질을 어떻게 이끌어 올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주죠. 시몬 페레스 국방장관은 아이디어에 오케이를 하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에겐 책임 없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비행기를 미리 보냅니다. 예정된 시간에 엔테베 공항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은 완전히 섬멸하고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끌고 오죠. 모든 내각이 수상부터 다 반대했지만 국방장관 혼자서 유일하게 가능성 0.1%에 도전했고 그 도전한 젊은이들은 모든 실패에 대한 부분은 용인한다라는 전제하에서 0.1%의 가능성을 실현에 옮기도록 제안을 했고 시몬 페레스는 그를 용인을 하고 작전을 개시해서 정말 불가능한 작전을 만들어냈죠. 역시 실패에 대한 용인, 이 부분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